네, 이 영상은 Categorize DB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네, 대강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tegorize D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패키지 매니저에서 그 패키지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 여시고 왼쪽 위에 플러스 버튼 install from git URL 해서 Categorize DB git URL을 적어 넣어주면은 이거 설치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 패키지 매니저에서 git으로 설치할 때는 git이 이제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설치가 다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 건데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데이터 나쁘지 않죠? 테스트 데이터로 이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창이 열렸고요. 인덱싱 하는 걸 살짝 기다리면서 봅시다. 스크립트 창 열어주고 네. 네, 대강 인덱싱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카테고리 엘리멘트를 해서 이제 카테고리 DB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 이제 컨텐트라든가 아니면은 필드, 파일 스트링, 네임은 이제 네이버가 아니고 이제 상위 그 클래스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ID 정도 할까요? 그리고 필드, 프라이베이트 뭘로 할까요? 플로트, 멀티플라이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이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니까 만들어주는 거예요. 테스트 DB 정도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제네릭 카테고라이즈드 DB를 선언을 해주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제너릭으로 넘겨주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create SM 메뉴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파일 네임이랑 메뉴 네임을 그냥 테스트 DB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싱글턴을 추가를 할 건데 왜냐면 이제 이 친구를 이제 그냥 현재론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싱글턴을 추가를 할게요. public static test db 인스턴스를 턴을 해주고요. 벡터 만들어주고 public static test db 폴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 그리고 언더바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턴을 해줍니다. 상태에서 프라이빗 프라이빗이 아니고 음, 만약에 인스턴스가 널이면은 인스턴스가 난 널이면은 바로 인스턴스 만들고 그리고 인스턴스가 그러면은 없다는 뜻이니까 리소시스에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리소시스 로드 테스트 DB 리소스 폴더 안에 테스트 DB 안에 있는 애를 바로 불러오겠다 이 뜻이죠. return instance 해주면 이제 대강 싱글턴을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어를 눌러서 비유들 해주고 컴파일까지 해줄게요. 네, 그럼 이제 리소시스 폴더와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줄게요. 맨 아래 폴더에 리소시스 폴더를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DB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도 지금 이제 열리지 않는 상태예요. 왜냐면 이제 에디터가 따로 이제 저희가 그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제 만들어 줄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에디터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스크립트 폴더 안에 테스트 db 에디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categorized db 에디터 여기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현재 선택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를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resources resources resources.load 해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해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아까 싱글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따로 이제 여기에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굳이 싱글턴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가져오는 방식을 구현만 한다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픈 에셋 함수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현재 에디터 상에서 셀렉된 액티브 오브젝트가 테스트 db 라면은 where window는 create window 해서 테스트 db 에디터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타이틀 콘텐츠는 new 이런 식으로 테스트 db 에디터로 선언을 해주고 return true return false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바로바로 열어볼 수 있겠죠. 컨트롤을 눌러서 이제 컴파일을 한번 다시 해주고 네, 이렇게 에디터가 완성이 됐으니 테스트 DB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에디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루트밖에 없으니까 루트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한번 봅시다.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라고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카테고리를 추가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하위에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추가가 됐죠. 여기 아래 인스펙터에 보이는 프로퍼티들을 보면은 아까 저희가 테스트 DB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테스트 데이터의 프로퍼티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들의 이름 또한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을 바꿨을 때 왼쪽으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루트에도 만들 수 있고 세컨드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새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가 어디에 속할지도 바로바로 카테고리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해줄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first 카테고리를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 아래 데이터를 추가를 한다던가 얘를 다시 상위로 올린다던가 아니면 다시 아래로 다시 내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이제 딜리트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삭제가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카테고리를 삭제할 경우에는 하위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 데이터들이랑 연결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택한 애를 삭제하더라도 얘들이 이제 상위로 그 상위가 아니고 이제 루트 디렉터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통째로 날아간다던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삭제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에 자식이 있을 때 삭제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 상위 그 페런트 GID를 가진 디렉터리를 카테고리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일부러 이제 그 자식이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삭제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네,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써줘도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위에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냥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추가하고 카테고리 추가하고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이 데이터를 선택하는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좀 더 이제 데이터를 좀 더 기입을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데이터 기입이 대강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든 어디든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태츄라는 애한테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준 상태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그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셀렉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액티비티를 폴더를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테스트 데이터 컬렉터 액티비티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카테고리 엘레멘트 셀렉터 액티비티를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오버라이딩 하라고 이제 i 카테고리 엘리멘트 파인더를 할당해 주라는 이 오버라이딩 해야 할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벡터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거니까 아까 싱글턴으로 만들었던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할당을 해줍시다. 네,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할당이 끝났고 이 애트리뷰트를 사용한 스트링 프로퍼티는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 셀렉터 드롭다운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한번 테스트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테스트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셀렉터를 설정을 해주고 봐야 되니까 serialize 필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테스트 데이터 GID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네, 한 다음 컴파일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컴파일이 됐고 여기서 테스트 컴포넌트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은 이렇게 드롭다운으로 테스트 컴포넌트 셀렉터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스태츄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현재 이 데이터가 선택이 돼서 이 데이터의 GUID가 테스트 데이터 GUID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UID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더라도 우회성이 지켜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임을 계속 조작을 했을 때 보면은 여기 테스트 데이터 GUID에 셀렉터 안에 있는 이 경로도 수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경로를 최상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최상위 안에 들어가고 그냥 보스 다시 돌아가 몬스터 돌아가고 있었네 스태츄로 다시 해서 보스로 다시 돌아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에러는요 이제 같은 애를 같은 애 같은 애를 부모로 설정하려고 자기 자신을 부모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순환 참조가 될 때 자동으로 이제 그 경로는 순환 참조니까 절대 애를 이제 그 카테고리에 넣지 마라는 에러가 뜨면서 카테고리에 안 넣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사용자한테.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냥 그 뭐라 해야지 에러 메시지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태츄 경로가 변경됐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되니까 네, 데이터 무결성이 지켜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GID는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이 데이터 컨텐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DC statue content라고 적어놨고요. 아까 만들어뒀던 여기 테스트 데이터 이 친구한테 이제 컨텐트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새로운 벡터를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컨텐트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스타트 함수에서 한번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디버그 프린트로 그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tart 이렇게 스타트를 호출을 하고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죠. 테스트 데이터는 아까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싱글턴으로 만들어놨죠.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여기다가 get
get을 호출해서 아까 여기 할당을 해놨던 이 테스트 데이터 GUID를 가져와 주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debug.log 해서 데이터의 컨텐츠를 프린트를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this stats content라는 게 실행을 했을 때 나타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제작한 코드 컴파일 해주고 실행을 눌러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this stats content 하면서 제대로 불러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이 테스트 데이터 하위에 자식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현재는 이제 add 테스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추가 선택지가 있지만 이 아래에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자식 클래스도 데이터로 추가하고 싶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크게 뭔가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그냥 테스트 서브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한번 서브 클래스를 작성을 해볼게요. 테스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서브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이 친구한테는 그냥 스트링으로 해서 서브 테스트 서브 컨텐트 이런 식으로만 그냥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컴파일을 해주면 컴파일 끝났고 이제 여기에서 우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여기 add element에 하위 메뉴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최상위에 있었던 테스트 데이터 그대로 있죠. 그리고 테스트 서브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현재 루트 폴더 루트 경로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테스트 서브 컨텐트를 포함하는 이 친구가 여기 하위로 데이터가 추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is is sub content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서브 데이터로 표시가 되니까 원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서브 컨텐트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여기서도 선택을 해가지고 값을 직접 가져와 볼까요? 테스트 데이터, 서버 데이터 해서 퍼블릭 string 서브 컨텐트 해서 테스트 서브 컨텐트를 가져와 줍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원래 테스트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냥 바로 했었죠. 근데 그러지 말고 테스트 서브 컨텐트를 그냥 여기다가 합시다. 테스트 서브 데이터 add 테스트 서브 데이터 해서 데이터 점 이런 식으로 그냥 어차피 저희는 널이 아닌 걸 아니까 값을 넣을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아니까 따로 널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했을 경우 this is sub content가 나와야 되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this is sub content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 클래스를 이제 데이터로 추가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라이즈 DB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 서브 클래스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가하고 카테고리 분류화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사용법은 이런 느낌이네요.